박지원 의원이 사실은 이런 쪽에 정보가 제일 빨라요. 예. 박지원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박영선 전 장관의 부부하고가 엄청 친하다 이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순실이 윤석열 정부의 최순실이 누군지 말하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윤석열 정부의 지금 최순실과 같은 비선이 지금 꽉 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비선이 누군지 사실은 우리가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요 얘기를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되게 중요한 강진업 부분이에요. 변호사도 오늘 실명을 거론해버렸어요. 네. 이기정 의전 비서관을 즉각 정진해라. 네. 이게 비선이다. 도대체 어떤 자가 이런 발상을 하나. 이렇게 강진업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김건희 사랑 회입니까? 모임입니까? 아니, 뭐니? 이제 거기 회장을 했죠. 했는데 강신학 변호사는 요즘에 약간 팽당해가지고 예. 사실은 그분 말을 조금 믿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되긴 했는데 본인의 의견으로는 어쨌든 자 이기정 의정 비서관 즉각 정진해라. 이분이 누군지 대충 기억하시죠? 그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쓰리빠 사건. 네. 거기에 있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홍보 담당 쪽이었는데 YTN 출신이었죠. 예, 지금은 네. 이제 의전 비서관으로 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보수 진영 내에서 개혁 보수 쪽도 강진업 변호사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실제로 비선이 작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종욱 박사? 예,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 4인방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면 TV조선으로 하나가 흘렸고 YTN으로 한 명이 흘렸고 이 두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제3라인이라고 이 얘기되는 사람이 사람. 이기정 의원이 YTN 라인이잖아요. 예, 이기정 비서관. 뭐, 예. 뭐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비서관.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뭐 그 조선일보 출신이 또 있겠죠. 이렇게 하여튼 4명 정도가 실제로 이제 공식 라인이 아닌, 그러니까 정무나 예를 들면 홍보 같이 예를 들면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다른 라인에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다 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제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럼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대통령이라면 자기 공식 라인을 사용할 거니까 대통령이 아닌 인물이 이런 힘을 작동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서 그 힘을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니냐? 따라서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지니까 또 이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가 제2의 최순실이 누구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계속 질문만 하지 말고 그분이 누군지 대충 추측을 좀 해주시죠. 아니 뭐 저도 예를 들면 뭐 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 누구랑 그 한 예, 사람이요? 예. 대통령 부인이요. 뭐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이름 이야기하고 가시지 뭐 그 사람이 누군지 추측하고 이렇게 아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들은 다 아시니까 이 정도만 얘기해도 그래요? 굳이 뭐 이름까지 깔 필요가 있나? 약간 가려주는 것도 또 묘미가 있고 신비감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또 하나가 적나라한 건 재밌는 좀 건 오늘 아침에 제가 스픽스에서 장성철 소장하고 예, 예.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 활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나와요. 네. 그럼 제가 도처가 이제 반란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과 보수 정편이 반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제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얼마나 팽당했는지를 알게 되는 상황이니까 쌍방이 서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 국정농단이라는 내용이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하면 실제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얘기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기획을 한 거잖아요. 이 시점도 되게 재밌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만찬을 하고 난 다음부터 가사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측면이 있어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 말에 의하면 본인한테 총리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청구했다는 건데 그 이후에 하나하나씩 흘러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박영선 총리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 저는 이 라인이 몇 개의 시나리오 안을 가지고 아마 보고가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란이 예를 들면 뭐 홍준표, 그다음에 이안이 뭐 야권을 흔들리는 페로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자체가 흘려서 검토를 해보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건 만약에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되면 매우 중대. 근데 그 박영선 전 장관 얘기는 이번에 총리설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용산으로부터 계속 제안을 받았다고 또 박지원 당선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분이 사실은 김건희 씨하고 친하다고 저번에부터 계속 얘기가 공식적으로 스스로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그런 쪽하고 라인이 계속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보다 못해 나섰다. 이 얘기가 지금 사실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좁혀서 물어볼게요. 자,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양정철, 박영선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비선 라인을 통해서 언론에 뿌렸다. 자, 요거 가정하고요.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다 알았다. 노영희 변호사 어떻게 봐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예 뿌렸다? 그럼 노발자발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쪽 한번 던져봐. 이렇게 묵인을 했거나 그렇죠, 용인을 그렇죠.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가서 나 안 할 테니까 김한길 위원장 좋다. 그리고 비서실장 장제원 카드 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합이 된 거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비선 라인이 움직였다면 김정대 의원 엄청 대통령이 화가 나서 무슨 비선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검토한 적 없어. 좀 기다려봐. 바로 임명할게. 이렇게 왜 못하죠? 박영선 검토 안 했으면 아니 검토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뭔가 대통령이 이걸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마다 어떤 권력의 약간 혼돈 내지 공백 상태에서 서로 헤게모니를 지려는 경쟁이 시작된 걸로 봐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조장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럴 때 항상 이 독재자, 권위주의형 리더는 밑에서 충성 경쟁하는 걸 좋아해. 대부분 그런 자기네끼리 경향이 있어요. 싸우면서. 예, 반면에 민주적 지도자는 공적 틀을 넘어서 통제불능으로 가는 걸 매우 싫어하고 오픈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반해서 권위형 리더십을 가진 지금 특히 우리가 보는 대통령은 충성 경쟁한다는데 이래가지고 옛날부터 뭐 저러다가 또 숙청도 가혹하게 한다고. 그게 권위형 리더십의 특징이에요. 자, 대통령이 완전히 이 생각을 접었다, 안 접었다, 노임에서 어떻게 봐요? 박영선, 양정철 카드를 완전히 접었다, 여전히 유효하다? 자, 내피셜로 좀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박영선 총리설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지금 이제 간을 보는, 물론 간도 한번 슬쩍 봤을 텐데 그게 뭐 내가 한 50% 이상 이 사람은 꼭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김한길, 장지원 카드가 훨씬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죠.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저는 이게 완전히 죽은 카드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부인하면 끝이거든요. 나 불러도 안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영선 오늘 협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김종욱 박사.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한국 들어와서 이게 카드가 끝난 게 아니니까 한 번 더 이런 일종의 흰기루기를 보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아니면 안 받겠다, 아니면 기회 오면 나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 아닌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선 전 장관 측에서 비공식 제안이 들어온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제안은 들어온 거겠죠. 제안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박영선 전 장관이 입장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가 들어왔으나 단호하게 아니다고 얘기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협치가 기묘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지를 남겨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아니, 하고 싶다는 거 아닌가요? 누가 뭐라고 이제 하고 싶다라고 본인이 안 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협치가 필요하다는 건 가능한 영역에서 만약에 여야가 합의하고 상황이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래서 이게 문제는 실제 카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사실이야. 비공식 제안을 했다고 얘기하면. 근데 이게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작동을 했을까? 저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스핀, 왜냐하면 3시간 만에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네. 그랬다 그다음부터 아니다. 검토가 된 건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다시 했었기 때문에 그 카드를 계속 지금 만지고 있는 거잖아요. 버리지 않고.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카드가 작동할 거라고 저는 제 생각에도 믿지 않는 생각이 높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스핀 하나? 왜냐하면 적어도 이 선거 패배 이후에 이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다 사라져 버리고, 박영선 그다음에 윤비? 예. 예. 양정철. 양비? 뭐 양비. 이런 얘기들만 더 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들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카드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이게 김한길 위원장 머리에서 나왔다면 저는 이해가 돼요. 이 부분들은. 다목적 카드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 버려도 상관없는 거고, 누가 돼도 상관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에 대한 공격 화살을 갖다가 다 옆으로 돌려놨으니까 저는 그렇다면 대단히 좋은 카드를 활용했다는 생각이 드는 명분 거죠. 쌓기용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일부러 하나씩 민주당 사람들 다 던져놓고 그렇죠. 다 딱 간본 다음에 사람들이 당연히 반대하잖아요. 이거는 여당에서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보수도 반대하고 진보도 반대하니까 뭐 우리는 다 너네들하고 협치하려고 너네 쪽 인사들 다 그동안에 여러 사람 해놨는데 니네가 다 싫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